안녕하세요. 성서 읽어주는 여자 안나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파라오의 꿈.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가서 섰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밀대 하나에서 살찌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야위고 쇳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이 야윈 이삭들이 살지고 여문 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주지 못하였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하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가냘프고 아주 못생기고 마른 암소 7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처럼 흉한 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었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말하였다.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밀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딱딱하고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다. 이 야윈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어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패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들 7패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뢰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태풍이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태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태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재상이 되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라오요.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차프낫 파네아라고 하고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을 살펴보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태풍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태풍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다.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셉의 아들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흉년이 시작되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태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